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동산공법 30회 시험 대비 합격단 벌써 8회 문제 해설 강의를 하게 됩니다. 벌써 8회까지 했는데 금방 10월달 돌아올 것 같다는 것. 문제들을 풀 때 수업 진도에 맞는 문제 위주이기 때문에 술술술 풀린다. 하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아무리 진도해도 풀리지 않을 것이고, 풀었던 문제라도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먹는다는 것.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풀었던 문제를 또 풀고 또 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좋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업 진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문제 지문들이 막 반복이 이렇게 계속돼요. 반복이. 그래서 반복될 때 주제별로 암기해야 된다는 것. 1번 문제가 이제 기반시설 분류하는 문제를 이 기회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반시설은 전체를 7개의 덩어리로 구분하는데, 틀린 것은 뭐 주차장은 교통시설, 자동차 정류장 주차장,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그 다음에 공동구 시장은 유통공급, 유수지 저수지 하천은 방제시설. 자, 도축장,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도축장하고 장사시설하고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다. 보건위생, 공간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딱 보면서 잘 안 외워지면 소리 내어서 중요한 부분을 수업 시간에 한 걸 동그라미 치고 소리 내서 떠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입으로 떠들어 보는 게 맞다는 거. 답은 4번이고. 자, 2번 문제, 요 문제 해설을 제가 일부러 남겨놨는데, 기회를 삼아서 이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 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 이렇게 7개로 나눠지죠. 그 중에 주의하라 한 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뭐 도로철도, 항만, 공항은 상식이고, 그 다음에 이 공간시설 중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가 얘들은 스페이스 공간 개념이라 특별할 게 없는데, 공공공지 이놈이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공공공지는 공간시설로 분류되고,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이 안에가 단어가 공공청사, 문화, 그 다음에 체육, 이런 거 다 들어갔는데, 학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이거는 조금 봐야 돼요. 학교 청소년들이 학교 가서 문화체육 활동하고 집에 온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 학교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고, 방제는 나머지 이게 지금 전부 다 막을 방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모래 막는, 방조, 파도, 이거 뻔한데 요거 세 놈, 하천, 유수지, 저수지, 요 세 놈은 방제시설로, 그 다음에 이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을. 그래서 장사시설이 그 장례시설, 화장장, 봉안당, 납골당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죽어나가는 것, 돼지 소 잡는 도축장, 사람 잡는 종합의료시설, 요 세 가지는 보건위생으로 분류된다. 그 다음에 하수도하고 폐차장, 그 다음에 폐기물 재활용 등등은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이제 보건위생인데, 얘를 제목을 잡고 연습을 하면서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전체가 바로 기반시설 7개 덩어리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일부러 설명하려고 제가 해설을 넣어놓은 겁니다. 문제 푸는 거야 뭐 어쩌고 풀겠지만은.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항상 머릿속에 용어 정의할 때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하면 전체의 시설, 아까 본 전체의 기반시설 중에서도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이고, 꼭 명심할 점은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요 놈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
요 사업에다가 도시 개발 사업하고 요 사업에다가 정비 사업하고 세 개 사업을 다 합쳐서 무슨 사업이라 할까요? 입으로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기억 안 나면 이제 공부 안 한 거고, 요 세 개 다 합쳐서 얘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다 포함하는 개념. 그러니까 지금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냐 하는 것부터 이제 연결하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기출 문제란 말이에요. 자,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매수 청구한다 그러면 10년 내 사업 시행 안 할 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개발 사업, 정비 사업, 택지 개발 사업,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한다.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한다는 것. 200만 제곱미터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공동구 설치됐을 때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 하수도, 중수도, 중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가스관, 이런 걸 다 열수송관, 쓰레기수송관 전부 다 공동구에 수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스관, 하수도관 두 놈, 가스 먹고 하수도 취해서 들어갔다. 가스, 하수도, 가하. 두 놈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해당한다. 그래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만 수용할 수 있는 게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맞는 말이고, 그 다음 공동구 관리자는 매년 안전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자, 공동구 나오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개발 사업 등을 하는 시행자가 설치한다는 것. 5년마다 안전유지 관리 한다는 것. 공동구 관리자는 매년 1회 공동구에 가서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요 놈은 그 효력을 잃는다. 실효하는 것은 20년 가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방치하면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다 실효해요. 이때는 지목관계 없죠. 그래서 매수 청구는 지목이 대인 토지,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은 지목관계 없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봐놔야 되는 기출문제거든요. 옳은 것. 3번이 정답이다. 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매년 지금 건자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도시군 계획 시설 요 놈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꾸 그 부분에 틀리는 사람은 집중을 안 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도 그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훈련할 때 자꾸 잘 맞히고 풀어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요 놈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틀린 것.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자, 이것도 기출문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자, 원래가 기반시설을 지상, 지하, 수중, 공중공간 등에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절차를 거치는 시설만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란 얘기는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게 하는 당연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자, L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얻는다. 자, 여기서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되는 거냐? 원칙으로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시행을 한다. 그런데 시설이 여러 개 시군에 걸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누가 시행할지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될 수 있다. 혐오 시설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유익한 시설은 서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 안에서 협의 안 되면 도지사가 시행자 정해주고,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시설이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준다는 것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국가계획이 관련돼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 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도지사가 시행자 될 수 있다는 것. 자, 얘네들 다 합쳐서
여러분요, 얘들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 행정청인 시행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를 이해를 해야 행정심판 지문 나올 때 풀리거든요. 자, 예외적으로 얘네들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다 이럴 때 비행정청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면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돼요. 그런데 국가지자체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가 시행자,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가 시행자 지정받고자 할 때는 이런 동의가 필요 없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들어갈 때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자가 되고 싶다. 면적의 3분의 2 동의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 될 수 있다. 요거 질문 틀렸단 말이에요. LH공사 동의 얻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을 수용할 수도 있고 인접 토지는 강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가 시설사업에 의하여 공공시설 설치했다.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으로, 행정청이 사업을 하면서 새로 공공시설 설치하면 이 새로운 것은 관리청이 무상으로 들어가고,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시설은 행정청이 시행자가 무상으로 가져가요. 그럼 비행정청이면 어떡하냐? 비행정청이 사업을 하면서 시설 설치했다.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지만 기왕의 시설 부지는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지문이고 이건 여름 지난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시설 결정은 고시로부터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늘상 본 지문들이 20년 다음 날, 그 다음에 지목 대인 토지 들어가면 안 됨이라고 주의하셔야 돼요. 답은 2번. 문제, 기출문제들인데 정말 좋은 문제들이 나오는 것. 4번 문제도 똑같은 기출문제예요. 그 위치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요. 도시군, 조금 아구가 안 맞네. 시설사업. 똑같은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 틀린 것은, 자, 이 지문들을 잘 봐요. 답은 2번 쉬운데,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원칙으로 시설의 종류, 명식,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4차선. 아침에 뚝딱 가서 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도로 만들려면 수개월에 걸쳐 도로가 어디로 만들어질지 기초 조사를 하고 도로가 만들 예정지 측량을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도로 설치로 인한 환경성 검토, 미치는 영향, 도로가 적정한지 적성평가를 다 하고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주민, 지방의회 의견을 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도로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해요. 안을 다 짜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관보나 공보에 결정해서 고시해요. 서울시니까 공보에 고시하겠지.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다 듣는다. 이때 공청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법은 이런 절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강의만 해라,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말고 이런 청원을 하면 안 돼요. 카페에다가. 절차를 이해를 못하면 행정법은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도로 하나 만들 때도 원칙으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절차를 거쳐 도로부지 결정하고 공원을 만든다, 공원부지 결정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저 지상, 수상 등등에 설치할 때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라는 얘기는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도로부지 결정해주고 공원부지 결정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원칙으로. 그런데 예외적인 시설들은 경미하거나 공적인 시설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쳐도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친 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말 못 쓰거든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이따 나올 겁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 짠단 말이에요. 시설이 결정이 되고 그로부터 3개월 내 재원 조달,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재원 조달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돈 드는 계획을 말하거든요. 그 단계별 집행계획 짜야 되는데 공사를 3년 내에 하면 1단계, 3년 뒤에나 하면 2단계로 짠단 말이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 짜는데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원 조달, 보상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된다. 공사를 3년 내에 하면 1단계, 3년 뒤에 하면 2단계로 짠다. 매년 2단계 집행계획 검토해서 그중에 3년 내에 시행할 거 있으면 1단계로 보낸다는 거 알아놓고. 그러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기준이 2년이 아니고 3년이단 말이에요. 답은 틀린 건데. 자, 그 다음에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었다.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가 아닌 시행자는 장관, 시도, 대도시로부터 인가를 받는데 인가 전에 14일 이상 일반 열람할 수도 있도록. 자, 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전에 14일 이상 열람케 한다는 거 입으로 한번 떠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시행자 보호조치 쪽에 분할해서 할 수 있고, 첫째. 그 다음에 등기부 대장 띄워볼 때 무료로 돈 안 내도 되고, 주소 거소 알 길이 없으면 공시송달할 수 있고, 강제로 수용 사용할 수 있고, 타인 토지 출입 들어가고, 국공유지 처분하지 마라 하는 거.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단계별 집행계획 반드시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보세요. 똑같은 문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틀린 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자, 여기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하는 거. 그래서 장황하게 이렇게 구분하고요. 어떤 지문들이 어떤 문제가 10월 26일 날 현장에서 그대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성의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2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땅을 건축물, 정착물 수용도 하고 사용도 하고 다 된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만약에 도로가 설치된다고 도로 부지가 결정났다. 이 도로 설치하려면 그 땅 주인들 만나서 땅 건물 다 매입을 해야 돼요. 안 팔면 강제 수용을 해요. 그런데 도로 공사하다 보면 그 시설 예정지 인근 땅에다가 공사 기간에 재료 주차장 등으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 예정지 인근 땅은 강제로 사용은 하지만 강제로 수용은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시설 부지에 인접한 땅은 강제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강제 수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접 토지의 사용권, 확장 사용, 지대 사용이다라는 말 써요. 그래서 수용은 시설 예정지 안에 있는 것만 수용할 수 있고 처분권 강제로 빼앗아가니까, 일시적으로 사용을 강제로 하는 것은 인접한 토지도 가능하다. 인접 토지의 수용권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치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하가 이제 잘못됐는데 각종 조건부로 실시계 인가할 수도 있고, 틀린 게 지금 4번인데 설명이 길어져요. 잠깐 이쪽으로 오면,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서 도로 부지가 결정났다. 그러면 아까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 있을 수 있고 비행정청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만들어요. 실시 계획 만들어서 장관, 시도, 대도시시장이 아니면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전에 아까 14일 이상 일반 공람케 한다. 인가받은 그 시행자가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뒤로는 시험 안 나옵니다. 인가받은 시행자가 공사를 원활하게 잘하려고 인가받은 시행자의 보호조치가 나와요. 그래서 공사를 구간별로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자, 등기부 대장 띄워볼 때 무료로 열람 등초본의 교부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소거서 알 길이 없으면 공시송달의 특례도 인정하고, 그 다음 네 번째, 강제로 매입이 안 되면 수용하거나 강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객관식 나오면 정답일 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 토지 수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국토계획법에 바로 이 법을 적용합니다. 아직도 얘가 뭘 줄였는지 못 외우면 안 되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요. 자, 여러분요, 이 공취법 내용을 20조, 22조 내용을 먼저 좀 알아야 국토계획법 수용이 연결이 돼요. 공취법에서는 A 땅을 B가 보상을 하고 땅 건물을 강제로 수용을 하려면 처분권을 강제로 빼앗아가고 강제로 사용 수익하니까, 공취법 20조에서는요, B가 A 땅을 수용을 하려면 엄격한 요건에 제약을 해요. B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와서, 장관님, 공익사업 하려고 얘 땅을 돈 주고 살라고 하니 A가 나한테 안 팝니다. 장관님, 저한테 수용권을 주세요 하는 절차를 거쳐서 수용해야 돼요. 이게 공취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취법 20조는 B가 A 땅 수용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인정을 얻어야 돼요. 공익사업 인정. 이 공취법 내용이에요. 그런데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에 고시가 떨어지면 공취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성수로 본다라고 해요. 따라서 별도로 사업인정을 얻지 않아도 실시계획 고시만 하면 그때부터 협의 매입 안 하고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험에는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었더라도 타인 토지를 수용하려면 공취법상 별도로 사업인정을 또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 설치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취법상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지문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지문처럼. 얘도 틀렸거든요.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취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사업인정 얻어야 수용하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아직 시행자가 확정도 안 됐는데 누굴 땅을 수용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도로부지로, 그 다음에 시행자가 확정이 돼가지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고시, 인가받고 고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절차까지 거쳐야 그때부터 협의 매입을 안 하고 공취법상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낼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받은 걸 본다라고 내서 틀리게 하거나,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때는 공취법상 별도로 사업 인정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법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시설 사업 할 때에 실시계획 만들어서 고시했다, 실시계획 고시하면 공취법상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 얻을 필요가 없이 그때부터 협의 매입 안 하고 강제 수용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 문제 4번 같은 거는 자세히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답은 4번이죠. 6번 문제, 시설부지 개발행위. 만약에 시설 사업을 한다고 시설부지로 묶이면 해당 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 부지로 묶어놓고 사업 시행 안 한 지가 2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벌써 2년 넘어서 도로 부지 묶인 지가. 여러분 매수 청구하려면 시설 부지 묶어놓고 10년 넘도록 안 할 때 매수 청구 들어가고 자동으로 치료되는 거 20년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 부지로, 공원 부지로, 도로 부지로 묶여버리면 건축을 못 지어요. 근데 묶어놓은 지가 2년 넘었어. 가서 확인했더니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직 안 짰단 말이에요. 짰는데 2단계로 포함됐다는 얘기는 단계별 집행계획 아예 안 짰거나 2단계로 포함됐다는 얘기는 향후 3년 내라도 공사할 가능성은 없는 거라. 그래서 시설 부지로 묶인 지 2년 넘었고 단계별 집행이 안 짰거나 2단계로 포함됐다면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이나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은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그걸 설치했다. 도로 예정지 안에 가설 건축물 같은 거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본공사 들어간다. 빨리 철거해라. 사업 시행자가 철거하라고 해요. 그러면 가설 건축물들은 공사 3개월 전까지 철거해라. 너희들 비용으로. 그럼 철거해야 돼요? 철거 안 하면 대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 부지에서 개발이 바로 그거 관련된 거거든요. 시장 운수는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2번 특별시등 시장 운수. 여기 이제 항상 6명이 나오죠. 시설 결정고 시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부지에 대해서는 그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에 제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를 허가할 수 있고, 가설 건축물도 허가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의 재축, 그 다음에 재축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증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바로 그 건축법에 나오던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존치기한이 3년 넘지 마라. 층수 3층 이하야 하고, 전기, 가스 등의 시설 설치하면 안 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물, 가설 건축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문제 똑같은 질문. 시장 운수는 시설 결정고 시 2년 경과될 때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부지. 2단계로 짰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예 안 짰다는 거예요. 이 2단계. 그러면 가설 건축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도 지을 수 있고 가설 건축물도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시등 시장 운수는 가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본 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예정 60일이 아니고 3개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하라고 조치를 명합니다. 그럼 철거하지 않으면, 자,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수업 시간에 세게 얘기 안 한 부분. 그래서 살짝 100점을 맞기 위한 지문 중에 하나. 그래서 3개월 전까지 앞으로 석 달 뒤에 도로공사 들어가니까 철거해 라고 하는 거예요. 3개월 전까지 철거 등을 명합니다. 만약에 원상회복 철거 안 하고 하면 대집행을 해서 다 철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틀린 게 4번 지문. 7번 매수 청구. 이 매수 청구는 워낙이 중요한 지문이다. 자, 시설 부지로 묶인 지가 10년 넘었고, 꼭 명심할 점, 시설 부지 묶인 지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그러면 당신들이 내 땅 사가지고 가주세요라고 매수 청구 인정합니다. 자,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요, 매수 청구는, 자, 내 땅에 도로 부지로 포함돼서 10년 넘어서 지목이 대인 토지, 그러면 땅 주인은 원칙적으로 누구 찾아가서 매수 청구할까요? 누구? 머릿속에 딱 하고 입으로 한번 떠들고 자기가 틀린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누구 찾아가냐? 원칙적으로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사업 시행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한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에게 가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에 가야지, 거기에 구가 있다, 구청장한테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시행자한테 가거나, 설치할 의무자, 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의무자나 관리자한테 갑니다. 만약에 설치 의무자하고 관리 의무자가 달라, 그러면 설치 의무자한테 가서 매수 청구한다는 거 꼭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이 양해드리고 지자체, 예외로 얘들한테 가는, 예외로. 그럼 이제 매수 청구 들어갔다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매수 의무자 통칭해서 얘들은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통보해주고, 만약에 시장 운수 얘네들이 아닌 시행자, 설치할 의무자가 매수하게 됐을 때는 6개월 내 내가 살게 통지하고 해당 자치단체에도 통지해줘야 돼요. 야들이 매수하면 6개월 내 얘한테만 가면 되지만,
6개월 내 매수하기로 통보했다 그러면 2년 내 매수계획 수립해서 매수합니다. 안 산다라고 해버렸어요. 2년 가도록 안 사버려. 그러면 건물을 못 짓는 시설 부지라도 허가받아가지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 건물은 짓게 해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3층 이하 단독.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1종 건생, 2종 건생까지 돼요. 단 2종 건생 중에서도 꾸리꾸리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되고 단 안마, 노래방, 고시원 제외. 이렇게 이 다중생활시설이 옛날에 고시원이거든요. 자, 만약에 사기로 했으면 자, 매수하기 위한 절차라든가 매수 가격을 평가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나간 법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고 평가합니다. 자, 이 법에 따라 감정평가했더니 자, 대금이 1억이 나왔어. 그러면 현금으로 땅값 줘야 되지만 예로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부재부동산 등으로 매수대금을 3천만 원 초과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주는데 꼭 명심할 점은 채권을 발행할 때 지자체가 매수 의무지할 때만 발행합니다. 얘네들은 채권 발행 못한다. 그럼 만약에 시험에 A광역시, 이거 이따가 나올 겁니다. B구에서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이렇게 야가 시행자다. 그러면 야한테 매수 청구하고 얘는 채권 발행하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채권은 자치단체가 매수자일 때만 야만 채권 발행. 그래서 채권 발행은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하기 때문에 지방채의 일종이라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고 채권의 이자는 시중의 정기 예금금리 이상을 보장해야 되고 그 채권은 만기를 10년 넘어서 발행하면 안 돼요. 10년 이내로 하고. 그래서 채권의 이자나 상환기간은 탄력적으로 지자체별로 조례해서 해야 돼요. 언제 공시법 적용하는지 지방재정법 적용하는지 조례 적용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20년 넘도록 묶어놓고 방치해버렸다. 20년 된 날 다음 날 전부 다 실효됩니다. 적어도 이 내용은 10번 정도 반복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승의가 있어야지 한 두어 번 하고 때려치고 그러면 성적 안 올라갑니다. 집중을 해야 돼. 집중 반복을 해서 많은 양 하기보다는. 자, 틀린 것을 골라라. 설명 다 했단 말이에요. 3년 내 매수하기로 통지했다. 2년 내. 자,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 지급할 수 있다는 꼭 알고. 상환기간은 채권 발행할 때 10년 이내. 이거 시험 낼 때 5년에서 10년 범위에서 이거는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은 깔끔하게 만기일을 10년 이내로만 발행한다라고 해야 돼요. 5년 내지 10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개발 채권 할 때 그렇게 나와야 돼요. 시설채권은 10년 내로. 그 다음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이 허가를 받긴 받아야지 당연히. 3층 이하 단독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까지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해당 시설사업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수술풀이 되는데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매주 금요일 합격단 20문제만 제대로 꾸준히 따라가면 실전에 가서 절대로 70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복습을 하고 수업 듣고 하시면 현장 수업보다도 오히려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단 문제를 그대로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유명한 기출문제고 그야말로 매수 청구에서 바이블 같은 문제입니다. 얼마나 좋은 문제냐. 이렇게 문제가 좋다는 얘기는 수험생들은 그만큼 풀기 힘들다. 갑소유 토지는 A광역시에 B구에서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 분석을 한 방에 딱 봐야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자, 시행자가 누구냐? LH공사란 얘기지. 그럼 보는 순간 자, 매수 청구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는 순간 LH공사에 가서 매수 청구한다는 거. 야한테 가는 게 아니고 LH공사가 매수할 때는 채권 주면 안 된다는 거. 자, 갑의 토지의 매수 의무자는 B구청장 아닙니다. LH공사죠.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토지에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에 도로 예정지안에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정착물도 있어. 다 매수청구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땅만 매수청구 했을 때 그러면 도로 설치를 어떻게 하냐? 건축물 관계없습니다.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매수 의무자는 LH공사인데 야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부 매수 의무자는 매수청구 받은 납부 6개월 내 매수를 결정하여, 자, 매수 의무자가 LH공사 아닙니까? 얘는 6개월 내 갑 땅 주인하고 A 광역시장한테 내가 살랍니다 알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설명을 할 때 사업 시행자 설치할 의무자가 있으면 야는 6개월 내 땅 주인하고 광역시장한테 가서 내가 산다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보고 질리면 안 돼요. 공부가 차근차근 기출문제를 막 계속 풀어본 사람은 유사한 거 풀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들어요. 이거 딱 쫄아버린다니까. 이런 문제 보면 쫄면 안 돼. 그 다음에 2층에 대한 매수하지 않을 때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건 지을 수 없죠. 3층 이하 2층은 맞는데 단독주택 1종 2종 건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정말 괜찮은 문제다 하는 거. 답은 4번. 타인 토지 출입 같은 것들은 주의할 점이, 타인 토지 출입을 할 때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출입할 때는 해당 시장문서 출입 허가 받고, 비행정청은 출입 허가 안 받습니다. 그리고 공이 7일 전에 출입하기 7일 전에 일시 장소 목적을 통지하고, 출입할 때는 정표를 휴대하여 제시하고, 출입을 해서 들어가서 조사 측량을 할 때 일시적으로 재료적 시장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장애물 날려야 되겠다, 3일 전 통지하고 동의했는다는 것, 그 정도는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옳은 거라고 했는데 다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의 행위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정표, 좋아요,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할 필요 없죠. 해당 점유자, 땅 소유자, 점유자한테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고 들어갈란다 이렇게 구청 가서 내보일 필요는 없다는 거. 실제 시험을 이렇게 내면 집중력 떨어지면 맞다고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는 7일 전까지 미리 통지하고, 일시 목적 장소 시간은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면이 아니라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승낙이 없으면, 점유자 소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승낙이 있으면 일출 전이라도 일몰 후라도 출입할 수 있다는, 통지가 아니고 승낙. 타인 토지의 출입 등으로 인하여 손실 입은 자가 있으면 땅 주인, 그 행위자가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고 그 자가 속한 행정청인 시행자 또는 비행정청이라도 시행자 주체가 손실 보상하지, 그 직접 출입한 자가 손실 보상할 책임은 없다는 것. 위임받아 출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 보상할 자, 예를 들어 서울시하고 손실 입은 자가 협의를 우선합니다. 자, 원래 땅 가진 사람은 내 땅의 피해가 100만 원 해달라.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50만 원. 협의를 해요. 협의 안 되면 양당사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재결 신청은 재량껏 위원 여러분들이 금액을 결정해 주세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 손실 보상할 자나 손실 입은 자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찾아가서 재량껏 금액을 결정해달라 하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이 70만 원 주라, 땅 주인은 100만 원 받고 싶다, 서울시는 50만 원 주고 싶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갔더니 100만 원 중에 70으로 타협을 본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서 다시 재재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맞습니다. 옳은 거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있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틀린 것은, 이 지구단위 계획도 우리 머릿속에 정말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지구단위 나오면 틀을 딱 잡아놓고 그 틀 속에 주제를 집어넣어야 돼요. 꼭 시험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짜서 적용할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먼저 풀 때 지구단위 계획 짜거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대도시 시장 이상이지만 일반 시장이나 군수도 직접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주민 이해관계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 주세요, 수립해 주세요, 변경해 주세요,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3분의 2 이상 국공유 제외한 제한 들어가면 45일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연장 통보 30일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 제한할 수 있다. 같이 나오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주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 아닌 곳 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 계획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자, 그러면 이 중에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지구들의 전부나 일부, 그래서 경관지구, 고도지구 같은 용도지구들 지정된 곳,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하려고 지정된 개발구역, 정비구역, 대규모 택지개발사업하기 위한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대지조성사업지구, 대지조성, 산업단지, 그 다음에 관광단지, 관광특구 이런 것도 해당하고, 얘네들이 지정된 곳에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었다,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묶었다, 공원으로 묶였다. 여기 지금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를 대상으로 하니까 지구단위 수립할 이유가 없으니까 없을 것이고, 입지기지 최소구역은 지구단위 있을 때 탄생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도구역이 지금 보면 세 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공원, 이 중에 하나로 지정이 돼가지고 수십 년간 묶여있다가 풀려가지고 난개발될 수도 있는 곳을 대상으로 지구단위 지정하는 거예요. 묶였다가 풀리는 것. 녹지지역이 묶였다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적으로 용도가 바뀌어서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투기 들어가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곳, 이 도시적으로 바뀌는 것.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배울 때 정택이 10년, 의무대상 나오면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이 지정해놓고 해당 사업이 끝난 지 10년 경과됐다 그러면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풀리거나 공원에서 풀리는데 비싼 볼핀인데 풀리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건 색깔이 눈에 잘 안 띕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규모로 풀릴 때, 시공 30만. 녹지지역이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바뀌는데 30만 이상으로 대규모로 바뀔 때, 이때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가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3년 가도록 지구단위 계획이란 걸 짜지 않으면 이 내용을 담아서 3년 되는 날의 다음날 다 풀리고 해제된 사실을 별도로 또 고시한다. 그러면서 지구단위 계획 짤 때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반드시 3번 내용과 5번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그 3번이 바로 각종 기반 시설을 어디다가 배치할지, 규모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건축 5번이 용도를 어떤 놈을 허용하고 금지할지, 건폐율은 몇 프로나 허용할는지, 용적률은 얼마나 허용할는지,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는 얼마나 최고 최저정할지. 이건 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나머지는 괜찮지만. 자, 여러분 주의할 점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안 짜면 다음날 풀린다.
그런데 3년 내 짰어. 주민들이 제안해서 3년 내 짰다 하더라도 또 그로부터 5년 내 각종 인가 허가를 받아서 해당 목적사업 착수 안 하면 지구 단위 계획도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수업을 통해서 좀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집어넣어 놓고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펼치면 절대 안 되고. 틀린 것은 지구 단위 계획, 일반 시장 운수, 야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 맞고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려고 수립하는데, 이때 만약에 전부라고 하면 안 돼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말합니다. 광역시, 군수 제외되지만 여기에 전부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서울시의 일부, 광역시 일부란 말이에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은 일부라고 해야 되고, 얘네들은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야 한다 그러면 괜찮거든요.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자,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 주거기능이 있을 때 특정개발 두 놈은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계획관리지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건 참 어려운 지문이죠. 아까 용도 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 중에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이 주거기능이 있으면 주거하고 똑같아요. 없으면 산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복합하고 주거하고 특정개발 진흥지구 두 놈은 계획관리지역 안에만 이 둘 중에 하나가 지정되어 있을 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특기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어야 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도 되지만 생산관리지역도 되고 농림지역에서도 돼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거. 이 지문을 알아야 얘도 맞단 말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강화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완화 적용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얼마냐 하는 것은 따로 또 하고요.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지역 외라는 것은 얘를 위해 계획관리하고 개발진흥지역. 원래 계획관리지역이면 건폐율은 40%, 용적률 100%, 도시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허용하는데, 이 기준을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건폐율은 여기에 150%, 얘를 100으로 잡고 50% 추가하니까 1.5배, 용적률은 여기에 2배까지 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계획관리나 개발진흥지구인 상태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짤 때는 건폐율은 60%까지, 용적률 200%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이 지문이 바로 5번 지문.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의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 완화해요. 1.5배란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거 정답 5번. 문제 엄청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찬찬히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를 다시 해놓으셔야 돼요.